예, 잘 들립니다. 예,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 예, 얼마 전에 다이내믹 에디션 트림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 이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러니까 사륜 구동 또 예, 내외장에 여러가지 어떤 그 고급 사양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다이내믹 에디션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이내믹 에디션 체험, 오프로드 체험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냥 헤리티지 트림에다가 다이내믹 에디션하고 똑같은 여러가지 사양들을 추가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 에디션은 아니고 다이내믹 에디션하고 똑같은 사양 구성을 가진 모델로 오늘 칼방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칼방산 오프로드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프로드는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좀 주목해서 살펴볼 사양이 이 다이내믹 서스펜션입니다.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이게 호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지상고가 한 10mm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도 높아졌고요. 지금 모델들이 전부 다 튜닝을, 커스터마이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크에 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꾸며 놓은 그런 차들인데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오프로드 구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도강, 뭐 도강이라고 하기까지는 없는데 멋있다. 우와. 제가 카메라를 앞쪽으로 돌려놓고 어떤 오프로드를 주행을 하는지 한번 좀 카메라 방향을 살짝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렉스턴 스포츠 구매하시는 분들의 35%가 레저를 위해서 구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렉스턴 스포츠 칸이 이게 픽업 트럭에서는 국내 시장을 뭐 90% 이상 9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도 있고 이제 글래디에이터도 조금 있으면 출시를 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입 모델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의 대부분은 쌍용 자동차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호주에 수출하는 렉스턴 스포츠 칸 뭐 이런 모델에 주로 장착이 되는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앞에 등산객 여러 명 있습니다. 등산객 주변에서 평행하면서 운전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상고가 높아지니까 이런 오프로드에서 조금 더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고도 높아졌고 코일 스프링으로 해서 뭔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프로드 지금 비가 굉장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노면 상태가 정말 안 좋은데 일단은 뭐 그렇게 큰 충격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기본 타이어는 아니에요. 지금 ATM 쿠퍼, 그러니까 이게 오프로드용하고 일반용하고 중간 정도, 그러니까 세미 오프로드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장착을 해놨고요. 상당히 노면이 젖어 있는데도 어떤 슬립 현상 같은 거 없이, 슬립 없이 아주 굉장히 좀 덤덤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좀 많이 좀 계셔가지고. 계곡물 건너겠습니다. 두 번째 계곡물 건너겠습니다. 에디션 모델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델은 아니고요. 그냥 프레스티지의 여러가지 그 사양들을 추가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양 어떤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이게 한 87만원 뭐 요정도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사양을 추가하고도 가격이 3,369만원입니다 3,369만원인데 프레스티지에서 다이내믹 에디션에 추가되는 여러가지 사양들을 다 이렇게 단품으로 다 이렇게 가격을 비교했을 때 87만원, 거의 뭐 90만원 가량 좀 가격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사서 그런 뭐
뭐 스키드 플레이트라든가 또 스포츠 다이내믹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추가하고 그런 걸 다 따져 봤을 때 그만큼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트에도 1열에 동승자석까지 다 통풍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와, 이런 오우. 자, 확실히 이게 다이내믹 서스펜션하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LD 차동 기어 잠금 장치가 하나 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동 기어 잠금 장치는 디퍼런셜이죠. 그러니까 좌우 힐의 어떤 구동력 같은 것들의 차이가 있을 때 한쪽 바퀴의 구동력을 조금 제어를 해서 좀 다른 한쪽으로 좀 구동력 같은 것들을 좀 강하게 전달을 해줘서 좀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 LD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동 기어 잠금 장치, 그러니까 LD하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서스펜션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뭔가 오프로드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험로 주행 능력 같은 것들이 확 살아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험한 그런 노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매끄럽게 좀 탈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스는 이 차등기어 잠금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좀 통과하기가 어렵죠. 국산차 중에서 사실 이런 험로에서 자신있게 뭔가 오프로드 체험 행사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쌍용차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전혀 뭔가 힘에 붙이는 그런 것 없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프로드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노면이 막 질퍽거리지는 않는데 다 이렇게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바위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LD 차동 기어 잠금 장치의 어떤 효과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으쌰.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은 사륜구동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 모드는 지금 사륜구동하고 그 다음에 사륜구동 로우, 그 다음에 이륜구동,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모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스티어링 힐의 어떤 그런 그립감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힐도 보면은 하단부가 상당히 두껍게 림이 상당히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로드 같은 데서는 사실 핸들의 어떤 그립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주 묵직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좀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저렇게 지금 앞차 지금 보면 루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박할 수 있는 캠핑할 수 있는 용품 같은 것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이런 오프로드 달리고 자연 속에 깊은데 이렇게 좀 좀 잡념 같은 거 싹 사라질 수 있는 위치 잘 잡아서 캠핑하고 그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콜로라도나 뭐 이제 지프에서 들어온다는 뭐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것들하고 견줘도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데크 용량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견인력도 거의 뭐 이제 3톤 이상이 되니까 뭐 트레일러를 끌고 뭐 아웃도어를 가든 뭐를 하든 뭐 거의 뭐 다 모든 레저 활동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제대로 지금 오프로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고가 높아진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지간하면 좀 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뭐 바닥을 훑지 않고 도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 언더커버 뭐 이런 것들도 다 추가가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그 차체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보강이 돼 있고요. 거의 막 송곳같이 예리한 그런 너덜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게
집중적으로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씨. 자, 이제 인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랜드로버나 뭐 지프나 이런 어떤 그 오프로드의 어떤 오프로드를 강조한 그런 브랜드의 모델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떤 그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어떤 그런 차들이 지나가는 길이면 이 렉슨 스포츠 칸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웃도어 활동, 레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데크 용량 풍부하죠. 견인력 3톤 넘는 견인력 이런 것들도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동 기어 잠금 장치, 디퍼런셜 제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당한 어떤 그 쇼크옵쇼버의 댐퍼 감쇄력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활동에도, 어떤 레저 활동에도 다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으쌰. 이만한 차가 국산차는 사실 없거든요. 수입차하고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또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적절한 대응 능력도 또 충분하죠. 렉슨 스포츠가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뭐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레저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딴차 뭐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최고. 렉스턴 스포츠 칸 다이내믹 에디션 칼방산에서 오프로드 체험을 했는데요. 요즘 트렌드죠.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아웃도어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뭐 수입차 가격만 비싸고 그런데 고민하실 거 없이 렉스턴 스포츠 칸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 자동차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에디션이다 해가지고 뭔가 하나씩 모델을 내놓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진흙탕길, 뭐 너덜길, 또 바위길 뭐 이런데 아무 무리 없이 잘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데크 용량이라든가 또 토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수입차 같은 것들은 이만한 어떤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모델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 다이내믹 에디션 칼방산 오프로드 체험장에서 오테월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